오행의 충격적인 통변법 사주를 통변할 때는 억부와 격국을 둘 다 살펴야 사주가 처한 환경과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억부는 일간이 놓여진 환경을 살피는 것이며 격국은 월지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주가 지나치게 춥거나 뜨거우면 균형을 먼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후를 맞추는 것은 사주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행복과 불행의 감정을 균형 맞추는 것입니다. 한난조습, 한난조습을 살피는 것은 사주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판단하기보다 사주가 처한 입장을 보는 것입니다. 가령 봄철의 나무가 태양이 비치고 습기가 많은 땅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 나무는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름날 수기가 없거나 겨울에 태양이 없다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사주도 그러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학을 기후학이라고도 합니다. 몇천 년 전의 선조들의 명조를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월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기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일간이 무엇인지를 살펴 명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통변이 숙달되어야 가능합니다. 오행적으로 사주를 살피고 판단하는 방법 중에서 우선적으로 목을 살피는 법이 있습니다. 목은 오행 가운데 유일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사주 원국에 목이 있고 없고를 보고 판단하는 법목, 목은 시작의 기운이고 추진하고 앞으로 나가고 위로 펼쳐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이 있고 수가 적당하고 태양이 비추면 그 사람은 외모나 얼굴도 환하게 빛이 납니다. 목이 없는 경우 통변하는 법은 화의 입장에서 목이 없으면 장작이 없는 것이므로 지속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쉽고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니 애가 타는 감정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격도 짜증나고 신경질적이 되며 감정기복이 심하고 감정조절 능력이 약하게 됩니다. 경금금인 도끼의 입장에서 목이 없으면 자를 나무가 없으니 자신이 해야 할 일,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의욕이 없고 목적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금일간이 신왕한데 화가 없으면 금을 녹여 기물을 만들지 못하니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일간을 기준으로 다른 오행을 대입하다 보면 일간의 성격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숙달이 되면 일간뿐 아니라 오행을 다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육친의 성향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명의 금일간에게 화는 관성으로 남편성인데 화가 무력하여 경금을 녹여 기물을 만들 여력이 없으면 남편이 무력하여 부인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화가 너무 강해 경금이 녹을 지경이면 남편의 성격이 강하고 난폭하여 부인이 남편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경금일간이 목이 없으면 도끼가 자를 나무가 없으니 실천력이 없고 목적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금에게 목이란 재성이니 재성은 부친이고 재물이며 남자에게는 부인인데 목이 없으니 재물운이 박하고 부친덕과 부인덕이 박하게 됩니다. 또한 경금일간의 여명에게 수는 자식이 되는데 수가 목이 없으면 고여있는 물이 되니 수의 사명감이 없어지고 수의 활동력이 멈추어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경금도 식상인 수가 정체되어 흐르지 못하니 순환이 되질 못해 비만 체질이 되거나 건강도 문제가 생깁니다. 토일간에 토는 많은데 목이 없으면 마치 허허벌판에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사막과 같아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또한 목이 없어 묵극토를 하지 못하니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됩니다. 또한 목이 없다 보니 수가 흐르질 못해 토국수를 당하니 수가 막히고 정체되고 결국 썩게 됩니다. 수는 재성이니 재물운도 박하며 재성의 덕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군비쟁제라고 하며 많은 비겁의 형제 친구가 밥 한 그릇을 놓고 서로 다투는 형상으로 크게 불길한 명조가 됩니다. 수일간이 목이 없으면 사명감을 잃어버려 시대에 뒤떨어지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일간의 사주 원국에 목이 많으면 수가 너무 설기되어 식상이 중중하니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언행하므로 경솔한 면도 나타나고 여명은 식상이 정관인 남편을 극하니 부부궁이 불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화 입장에서 목이 많으면 오히려 불이 꺼집니다. 주변에 불이 꺼져 어두워지니 판단력이 떨어지고 매사 뒤처집니다. 화는 속도감을 의미하는데 불이 꺼지면 속도감이 떨어져 경쟁 관계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토 입장에서 목이 많으면 나무가 많아서 땅을 막 헤쳐놓는 것이니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어수선한 사람이 됩니다. 산만하고 주의력이 떨어지며 여기저기서 일간을 극해오는 것이 많으니 위축되고 소심하며 때로는 그런 성향이 뭉쳐 한 번에 폭발하기도 하니 투쟁적인 성격도 나타납니다. 수입장에서 목이 많으면 재배해야 할 나무가 많다는 것이므로 일도 많고 고달픕니다. 고갈되기 쉽고 하나의 나무도 제대로 키우기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생각 없이 손대다 보니 결과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주를 통변할 때 반드시 일간이 아니라도 과다한 오행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특성과 육친을 통변하면 됩니다. 사주 원국에 화가 있고 없고를 보고 판단하는 법이란 화는 속도감이고 관계성을 뜻합니다. 목 입장에서 화가 없으면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토 입장에서 화가 없으면 온기가 없는 땅이니 만물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땅이란 수분과 온기가 적당해야 만물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화의 생조가 없는 토 입장에서는 나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음지의 땅이고 차가운 땅이 되므로 환경이 불우한 것입니다. 또한 화는 왕한데 수기가 없다면 마치 사막과 같은 모래땅이라 만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금 입장에서 화가 없으면 재련해주는 불이 없으므로 지나치게 우직하고 둔해집니다. 태양을 보지 못한 과실은 열매가 부실하고 쓸모가 없으며 외형이 초라합니다. 그러므로 금일간에 화가 없으면 다듬어지지 못해 외모가 초라한 사람입니다. 사주 원국에 화가 많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입장에서 화가 많으면 불타는 나무가 됩니다. 성격은 급하고 외화 내빈이 됩니다. 사치, 허영심이 강하고 실속이 없습니다. 분잡하고 시끄러우며 겉은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결국 타버리니
알맹이가 없어 결적으로 남는 게 없습니다. 토 입장에서 화가 많으면 가뭄이 지속되는 것처럼 지나치게 땅이 뜨거워지므로 작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유가 없고 옹졸한 사람이 되고 생산 능력이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금 입장에서 화가 많으면 자극이 많은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금이 녹으니 원래의 형태가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달궈진 금이라 매우 뜨겁고 열받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금일간이 화가 많을 때는 신경질적이고 성급하고 순간적으로 흥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간이 아니라도 과다한 오행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육친을 통변하면 됩니다. 사주 원국에 토가 있고 없고를 보고 판단하는 법토는 중간자이고 중재자 조절자입니다. 토가 없으면 중재하는 기운이 없다는 것이므로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목 입장에서 토가 없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착할 곳이 없어집니다. 이동이 작고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타향살이를 하게 되고 직책이나 명함이 없게 됩니다. 토가 없는 목일간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는 성향입니다. 화 입장에서 토가 없으면 역시 할 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내세울 것이 없으니 목적성도 사라지고 결과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금 입장에서 토가 없다면 모친의 덕이 없으니 금이 단단해지지 못합니다. 토가 금을 정신적으로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국의 인성이 없으면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성이 너무 많으면 활동력인 식상을 극함으로 생각만 많고 실천력이 없는 게으르고 나태한 면이 나타납니다. 부지런한 특성을 지닌 사람은 식상이 재성을 보고 열심히 돈 벌러 이곳저곳을 달려가므로 재성이 있으며 식상까지 있으면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금일간이 토가 없다면 무인성이라 중후하거나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므로 결심이 약하고 끈기가 없게 됩니다. 수수 입장에서 토가 없으면 수는 바다로만 흘러가니 정처 없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스며들고 흡수되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문란하게 됩니다. 아무나 사귈 수 있고 아무나 끌어들이고 친하게 지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국의 수가 많으면 색정이 심하다고 합니다. 영양가 없는 인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적당함이 없으니 사람이 해프고 어리석게 됩니다. 수가 많으면 직업도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직업이 맞으며 앉아서 하는 비활동적인 직업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주 원국에 토가 많으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목 입장에서 토가 많으면 오히려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나약해집니다. 또한 많은 토가 수를 극하니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므로 모친의 덕이 부족하고 공부를 못하며 고립되고 교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화 입장에서 토가 많으면 불이 꺼지고 어두워집니다. 어두우니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여럿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는 수가 없으면 치열하게 타오르니 절제 능력이 없어 모든 것을 태우게 되는데 토가 수를 극하니 성급하고 경솔하며 언행이 절제되질 못합니다. 수 입장에서 토가 많으면 막힘이 많은 것입니다. 흘러가지 못하는 물은 부패합니다.
흐르지 못한 타악한 기운이므로 편법을 쓰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제를 받거나 시비고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주 원국의 금이 있고 없고를 통해 판단하는 법금은 뭉쳐지는 수렴의 기운이고 결실의 에너지입니다. 금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금은 칼과 도끼의 성분이니 강하고 냉철합니다. 원국에 금이 없으면 일을 진행하고도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니 어수선합니다.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할 때 실수를 합니다. 목 입장에서 금이 없으면 가지치기가 필요한 나무입니다. 사람도 머리가 길면 잘라야 하는데 자르질 못하니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무성한 숲과 같아서 햇빛이 들지 못하니 땅은 축축하고 습지가 되니 사람이 요령이 없고 쓸데없는 행동을 잘 합니다. 경쟁자 라이벌이 많고 소득을 나눠야 하므로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도 많고 앞에 나서고 싶지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고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토 입장에서 금이 없으면 표현력이 없고 무력한 땅입니다. 금의 양분이 없는 흙은 약하고 무력하여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가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토 입장에서 금이 없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기에 배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면에 토가 나무를 기르고 있는데 금이 너무 많으면 논밭에 자갈이 가득하니 나무가 자라지 못해 결실을 얻기 힘듭니다. 수 입장에서 금이 없다면 수의 원천이 없는 것입니다. 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고갈됩니다. 끈기와 인내력이 약하고 체력이 빨리 소진이 됩니다. 물이 마르고 증발되는데 더 이상 물이 보충되지 못하니 바닥이 드러납니다. 금세 실력이 드러나고 발전이 없으며 쉽게 지치고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주 원국에 금이 많으면 목 입장에서 금이 많으면 지나치게 가지치기를 당한 것이고 너무 많은 열매가 달린 것입니다. 결국 목일간이 지탱하기 힘든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이고 능력에 비해 부풀려지거나 많은 일을 처리하느라 오히려 전문성이 없고 외형이 볼품없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체 일부가 장애가 오거나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목은 간과 신경성을 의미하니 목이 금에 의해 극을 당하니 피로를 쉽게 느끼고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화 입장에서 금이 많으면 마찬가지로 재련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감당하기 어려워 오히려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맡거나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약해지고 위축되는 사람입니다. 화에게 금은 재성이므로 지나치게 돈 욕심을 내느라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절제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금은 인성인 목을 극하니 공부연이 박하고 술을 생하니 여명은 관성의 덕이 부족해 남편의 도움을 얻기 힘듭니다. 토 입장에서 금이 많으면 철분이 많은 땅입니다. 지나치게 식상이 많아진 것이므로 여기저기 관심 갖는 것이 많고 편중되기 쉽습니다. 목이 자랄 수 없어 절제력이 떨어지니 음식도 좋아하는 것만 먹고
사람도 마음에 맞는 사람만 상대하고 장소도 자신이 편안한 곳만 찾아다닙니다. 토는 완고한 성질이고 융통성이 부족해서 발전이 더딘 사람이고 약간은 괴짜 같은 성향도 보입니다. 목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므로 단체나 조직에 부적합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발달하는 사람입니다. 수 입장에서 금이 많으면 철분이 많은 물입니다. 이미 탁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수로서 임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가 막지 못하므로 알코올에 중독이 되거나 편법을 쓰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사주 원국의 수가 있고 업고를 보고 판단하는 법수는 저장의 기운이고 휴식의 기운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기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목 입장에서 수가 없다면 가뭄의 나무입니다. 목일간이 수가 없는 사람은 몸이 마르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후원자나 조력자가 없으므로 남들보다 불리합니다. 목일간이 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체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화 입장에서 수가 없다면 통제해 주는 것이 없으니 화재가 났는데 끄지 못하니 극단적이 됩니다. 주변을 다 태워버리므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이 떠나니 외톨이가 됩니다. 금 입장에서 수가 없다면 식상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고 금 특유의 성향이 강해집니다. 활동할 영역과 공간이 없으니 답답하고 단단해집니다. 외골수와 고집불통의 성향을 강하게 띠는 사람입니다. 금일간은 원래 강성인데 거기에 식상마저 없으니 융통성을 길러야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사주 원국의 수가 많으면 목 입장에서 수가 많으면 뿌리가 쌍기역게 되거나 부목이 됩니다. 주체성이 없고 여기저기 분위기에 따라 우왕좌왕합니다. 이동 변경이 심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사람과의 인연도 짧고 이별도 잦게 됩니다. 화 입장에서 수가 많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화일간이 세력이 강한데 물과 불이 서로 대립하면 달아오른 후라이팬에 물을 부으면 폭발하듯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는 세력이 클수록 강하니 수로 극하기보다 설해서 다스려야 합니다. 토 입장에서 수가 많으면 토가 붕괴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관계로 시작하지만 결국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는 인연을 만나게 되므로 토의 형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금 입장에서 수가 많으면 금이 가라앉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고 중독되거나 변색하게 됩니다. 의지력이 약해지고 결정장애가 생기고 무력해집니다. 일간뿐 아니라 다른 오행도 이처럼 적용해서 통변할 수 있습니다.